송은주TV 시작합니다. 오늘도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가지 형태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죠. 지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이성윤, 또 이낙연, 윤영찬, 추미애 이 4명입니다. 4명이 여러가지 형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의 내용이 맞지를 않고 또 수준도 미달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정치도 국민들 앞에서 여야가 대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실력이 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는 팽팽한 가운데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가운데 정말 응원하는 우리 팀이 이기는 이게 지금 스포츠로서는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정치를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에서의 이 공방전이 매일 펼쳐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그렇지 못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윤입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도량이 좁아도 너무 좁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반법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한동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한동훈이 왜 반법치냐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게 윤석열 찍어내기다라고 한 걸 두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복귀를 했죠. 본안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2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찍어내기다.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이 최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각종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경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에서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꼭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맞대응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할되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무부 장관들은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알아듣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걸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 메시지가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가령 도둑놈 잘 때려잡는 게 검찰의 제1 의무 아니냐, 제1 업무 아니냐, 도둑놈이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한동훈 장관이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법률적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들이 너무 점잖은 척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척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금 사법 비리는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균형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의 사법 비리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또 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말처럼 입만 열면 가짜 뉴스입니다. 입만 열면 도둑놈이 지금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 법조인이나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의료 전문 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어야 하고, 이성윤은 이제 뭐 한동훈을 공격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한 건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이렇게 민주당의 공격에 맞대응을 너무 한다. 지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일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가짜뉴스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몫은 법무부 장관의 몫입니다. 이 이성윤의 공격이 전혀 얼토당토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성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거의 인신공격을 합니다. 뭐 속이 좁다, 도량이 좁다. 자기가 중앙지검장을 할 때 여러 번 만나자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더라. 친문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에 붙어서 거기에서 한자리 해보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는데 가담을 했던 이성윤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을 만나서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성윤이 계속해서 채널A 사건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채널A 사건은 이미 지금 법원 판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는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성윤은 법조인, 최소한 법조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사법 동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압적이다. 뭐 후배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본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느냐. 또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다. 검찰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추미애도 이런 식의 기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지난 대선 기간에 또 그 전에 검사 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국회에 나와서 거의 뭐 10번이 넘을 겁니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필요하다. 도둑놈을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혁할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검찰의 본체를 건드리지 않고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개혁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검수완박.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놈을 누가 잡을 것이냐? 경찰도 잡고 검찰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서로 일하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성윤이나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윤영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성윤이 윤석열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잘 알고 뭐 20몇 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다면 좀 이성윤도 중앙지검장도 하고 뭐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붙어서 뭘 했든 그래도 경력이 쌓인 법조인이라면 공격을 해도 비판을 해도 좀 무게감이 있는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채널A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난, 사법부에 의해서 결론이 난 건을 들고 와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성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강압적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 곳에서나 고함을 지르고 강압적입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고함을 지르는 게 몇 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카르텔입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하고 각 업계가, 교육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연계가 돼서 서로 챙겨주고, 이런 걸 용서하면은 그걸 용서하는 정부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건 고함을 좀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입이 닳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고함을 좀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윤이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쁜 것에는 강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도둑놈은 때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검찰의 역할이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성윤은 그쯤 하고요.
이낙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것이 참 위태롭고 폭력적인 언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낙연은 경륜으로, 민주당 소속이지만 경륜으로는 이낙연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 아직도 민주당 주변에 일부지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이런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국가 세력, 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이야기한 검사 출신도 있었고 해서 이게 이제 겹치면서 반국가 단체가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 이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의 예를 한두 가지만 들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루어진 그 모든 북한과의 관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 쪽에 좀 무게를 싣는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좀 치중한다? 이런 정도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간첩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경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이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좀 잘못된 것이고 과격한 것이다.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 또 담당자 보좌진을 문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이낙연이 억지스럽게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낙연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개딸들이 이낙연에 대해서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뭐 각종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모두를 동원해서 이낙연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낙연이 이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민주당 쪽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이 개딸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박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괜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솔직하게 지금 이재명의 비리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이 이재명과 뭐 손을 잡든 타협을 하든 야합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낙연이 최소한 앞으로 정치를 다시 하겠다, 정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저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비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이 혼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그 다음 뭐 야합을 하든지 뭘 타협을 하든지 알아서 할 일이다. 비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이낙연이 뭐 수박인지 수박 아닌지는 개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낙연답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낙연과 가장 가깝죠. 윤영찬도 이제 나섰습니다. 바람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낙연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신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바람을 잡아야 이재명이 그래도 뭘 많이 내려놓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뭐 이낙연이 어떤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뭐 물러나고 양보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도둑놈을 잡는 건 검찰, 경찰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포장, 당대표로서의 포장,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 벗겨졌습니다. 이젠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젠 대놓고 뭐 국민 앞에서 자신 못 물러나겠다, 잡아 넣어봐라, 뭐 이런 식입니다. 윤영찬이 오늘 뭐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조국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이제 윤영찬이 이 시국을 읽는, 왜곡을 해도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왜곡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이 조국에 대한 입시 비리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언론에 터져 나오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사를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착수하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도리다. 그 결과 지금 사법부의 재판까지, 결론까지 났습니다.
그걸 지금 윤영찬이 지금 와서 쿠데타를 했다? 이 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를 통해서 이겼는데 무슨 쿠데타를 했으며 검찰총장이 그러면 조국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조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국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자기가 취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 욕심이 과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뭐 대부분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 취임한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개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 인권 부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은 있는 검찰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금수완박에서 보여주다시피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지금 자신 때려잡으려고 하는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뭘 여기서 쿠데타라고 하면 이게 뭐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무슨 쿠데타입니까? 이렇게 비약을 하면 공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미애도 또 비약을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윤영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과 함께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하는 이 개딸들의 공격을 좀 무마해 보려고 이렇게 센 발언을 한다 이렇게 읽힙니다. 추미애도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오늘도 뭐 오마이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자신이 그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전에 문재인부터 공격을 합니다. 문재인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물러나라 했다. 이거 사실입니다. 추미애가 그러니까 당시 비서실장이 사임을 하라라고 하니까 추미애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려고 한 그게 무리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잘못했고 두 번째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는 그 작업이 너무나 치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행이 너무나 수준 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고 하느냐라는 것에도 반대했지만 찍어낸다 하더라도 저렇게 찍어내야 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가 저렇게 추하게 찍어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지금 추미애는 자신이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재인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은 물러나기 싫었는데 추미애가 그때 버텼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나라, 사표 내라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행사에 참여를 하고 버티다가 결국 문재인이 직접 불러서 사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이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후퇴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검찰개혁을 더 야무지게 밀어붙였어야 한다. 자신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하지 말았어야 한다. 자신이 더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자신을 해임시켰다. 지금 이 불만을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지금 정치적 입지가 살 것 아닙니까? 정치를 뭐 앞으로 다시 하겠다. 이런 명분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오죽했으면 추미애를 잘랐겠습니까? 그 연말에 추미애 계속 뒀으면 문재인 정권 전체가 훨씬 빨리 붕괴됐을 겁니다. 훨씬 빨리 무너졌을 겁니다. 문재인도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뭐 조국 이후에 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수다. 추미애가 저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국정을 다루면서 화를 주체를 못해서 그렇게 욕설에 가까운 말들을 퍼뜨리고 이렇게 검찰총장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 지휘를 남발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뭐 제한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의 저 행태 때문에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 당시에도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추미애는 이제 그런 걸 모두 지금 부인하고 자신이 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억지스러운 이런 논리,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참 가치가 없다. 추미애는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반대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됐고, 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이런 이야기, 이런 행동을 보고 있자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1년간 있으면서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모두 판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깨졌는지, 졌는지, 국민들의 여론에 그렇게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짐작하게 합니다. 추미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가장 큰 실수는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 박범계를 임용한 것입니다. 특히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를 임용을 하면서 조국의 문제가 10배, 20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아마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종 민주당 쪽에 이성윤, 이낙연, 윤영찬, 추미애 각자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그 비판하는 수준도 낮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 목적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비판이 지금 허공을 떠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인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인지,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인지, 이게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것인지, 이성윤 말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드러내는 것인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